아우, 저녁 때가 되니까 좀 한기가 들어요. 예, 산에 갔다 와서 이제 옷이 좀 땀에 젖어서 그런지 약간 이제 한기가 드네요. 예, 미국 증시는 현재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인텔이 이제 25년 만에 다우산업지수에서 이제 쫓겨나게 됐죠. 예, 대신에 이제 엔비디아가 포함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른 상황에서 포함됐기 때문에 결국 다우산업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이제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러한 그 큰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엔비디아는 좀 강세를 보이고 인텔은 약간 약세를 보이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좀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월요일 시장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굉장히 그 쇼킹한 숫자가 나왔죠. 12,000건 정도의 이제 쇼킹한 숫자가 나와버렸는데, 시장 기대치는 보통 이제 10만 건에 좀 형성이 돼 있었어요. 시장 기대치는 이제 한 10만 건 정도에 형성이 돼 있었는데, 뭐 12,000건이 나오도 그렇게 뭐 시장이 크게 그 영향을 안 받더라고요. 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저도 이제 그 부분을 네이버 블로그에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뭐 깨어나 보니까 오히려 나스닥 지수가 이제 0.8%나 올라오면서 강세를 보였어요. 야간 선물이 이제 0.4% 정도 올라서 아무래도 월요일 시장은 이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좀 강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요. 큰 나스닥 지금 100일 이평선, 15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이 모두 정배열이에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그래서 추세상으로 전혀 이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시장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매일 이제 그 네이버 블로그에 이제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 나스닥 나우를 통해서 이제 그 상황을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일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제 추세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문제가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 증시에 높은 밸류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항시 어떤 급락 가능성을 좀 열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 지난 목요일처럼요. 갑작스럽게 조정을 받고 나면 뭐 우리 증시는 밸류에이션이 낮더라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제일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2024년도가 이제 11월 달 이미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의 양시장은 이제 10월 31일 마지막 시장, 또 11월 1일 첫 시장을 이제 나쁘게 열었습니다. 마지막 11월과 12월 두 달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데, 아직 뭐 금투세 문제라든가 이런 게 정치적으로 해결을 안 되고 있어요. 질질 끌고 있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뭐 길거리에 나가서 뭐 특검하자 이러고 다 내몰려가고 있는데, 정말 정치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르게 하고 부지런히 하고 국민들을 마음 평안하게 또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는 게 정치 아니겠어요? 그죠? 오히려 정치가 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굳이 제가 정치 문제까지 거론을 하지 않더라도 뭐 님들이 다 아실 테니까 뭐 애타는 주주들만 목을 메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면서 과연 올해 타깃 목표가 이제 뭐 6천 이 정도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까지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일부 이제 투자기관들의 예측처럼 조금 5,800포인트에서 이제 뭐 하락을 했잖아요. 그죠? 5,700 초반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흐름인데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최근에 그 중국 증시도 일부 이제 오르고 내리고 뭐 이런 흐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를 보는 거는 우리 증시가 이제 9시에 개장을 하잖아요. 미국 증시는 새벽 5시에 끝나고 7시에 이제 선물이 재개장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선물의 눈치를 또 봐야 돼요. 그리고 10시 반에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의 개장 상황에 또 이제 눈치밥을 또 먹어야 돼요. 골치 아파요. 변곡점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니까. 뭐 최근에 그 미국 선물을 보면 오후 들어서 대단히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오후 들어서 급격히 꺾이는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장 초반에 강세를 했다가도 모두 다 반납하고, 그러니까 선물이 굉장히 취약해요. 미래 가격이잖아요. 그죠? 미래 12월 달 둘째 주 목요일 날 우리나라 선물에 대한 그 거래 가격을 계속 낮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어둡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 보면. 근데 여기에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인식인 것 같아요. HBM은 SK 하이닉스에게 다 뺏겼고, 파운더리는 TSMC에 밀려 있고, 뭐 제대로 그 수주도 못 해가지고 적자를 보고 있고, 또 스마트폰은 샤오미, 화웨이, 오포, 비보 이런 중국 업체들에게 쫓기고 있고, 뭐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뭐 3, 40만원짜리 이런 저가 제품들을 많이 팔고 있고요. 또 고가 제품은 애플에 밀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전 이런 부분도 하이얼 뭐 이런 부분에 뒤섞이고 있고요. 디램이나 낸드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세 기업이 잘 해 먹다가 삼강 체제로 이제 나눠가지고 잘 해 먹다가 이제 장신 메모리와 양치강 메모리 이 중국의 두 기업들이 이제 비중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DDR4 같은 경우는 뭐 내년도 공급을 이제 창신 메모리에서 대규모로 늘린다고 하는데 올해 9% 비중에서 내년도 15%까지 이제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DDR4 제품을 줄이고 이제 DDR5로 넘어간다 이런 그 소식인데, 그러니까 이거 되겠어? 다 이런 식이에요. 삼성전자 여러 가지 하는 이런 부분들 되겠어? 뭐 시스템 메모리 엑시노스는 스냅드래곤에 되겠어? 이거 경쟁해서 되겠어? 엔비디아 인공칩에 삼성전자 이거 엑시노스 가지고 되겠어? 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전부 다 캐시어 마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산업에 복잡하죠. 하는 일도. 디램과 낸드, 반도체, 또 파운더리, 가전, 스마트폰 다 손을 대고 있으니까요. 여기다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까지 다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범위가 많으니까 단 한 가지만 잘하는 그 회사들한테도 지쳐지고, 아마 이번에 모두 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반도체만 따지면 SK 하이닉스가 7조 원대 영업이익을 내고 삼성전자가 3조 원대 절반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SK 하이닉스의 반도체만 따지면. 이런 우려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뭐 오만전자 이게 PBR 1배가 싸면 마구마구 사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안 사요. 안 산단 말이죠. 오히려 더 비싼 엔비디아, 애플, TSMC 이런 거 사지, SK 하이닉스 사지, 삼성전자를 안 사요. 그게 결국
마이너스 25% 역성장을 시키는 그런 주된 요인이고, 이거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우울증에 지금 빠지게 생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삼성전자의 희망을 불어넣는 그런 그 동영상들이 많이 제작이 되더라고요. PBR 1배에서 이 정도에선 사도 좋다, 이런 의견들도 많고요. 저도 이제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바닥에서 샀어요. 바닥에서 샀고, 하여튼 좀 답답한 건 있어요. 근데 성장률이 너무 떨어지고 잠재 성장률이 너무 낮아지고, 이제 인풋이 안 들어오는 거, 뭐 기업이고 사람이고 전부 다 마찬가지로 정말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사회 분위기가 활력이 있고 막 인풋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아웃풋을 내는 것이 아니라 좀 일명 부자병 같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제 잘 살게 됐으니까 내 삶을 좀 여유롭게 즐겨볼까? 근데 순식간이에요. 왜? 우리나라 제조업 국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만드는 제품에서 가격 경쟁력 때문에 경쟁력을 빠르게 잃어갑니다. 순식간이에요. 일본이 5만 달러 국민 1인당 총소득에서 3만 달러까지 침몰을 하고 주가가 20년간 거꾸라졌어요. 우리라고 그런 거 겪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대로 인풋이 적어지는 세상이 계속 이어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한 5년 정도 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서 이어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향후 10년 안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저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미래 경제를 걱정하고 있는 그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향후 10년 정도 지나면 2035년도 정도에는 큰 고난에 닥칠 수 있다라는 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인풋이 계속 적어지고 있잖아요. 나이 60세 되면 더 이상 내질 않습니다. 근데 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나요. 들어오는 인풋은 적고 타는 사람들은 많아져요. 결국 국민연금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노동력 문제, 뭐 많은 부분에서 인풋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머리 맞대고 논의하지 않으면 정말 그 어떤 식으로도 혁신하고 개혁해서 뭐 이민제도를 개혁하든지 그런 부분을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잠재 성장률은 낮아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0%에 수렴할 수도 있어요. 지금 속도로 하락을 한다 그러면 성장을 못하는 거죠. 그럼 주식 못해요. 뭐 성장하는 기업이 있어야 주가 차익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사면 다 마이너스인데